are against the secular fabric of our country, of our constitution. They are directly saying that all refugees are welcome except Muslim refugees. And this is against the character of our nation. We are concerned that India's new Citizenship Amendment Act 2019 is fundamentally discriminatory in nature. 세계 2위의 인구 대국 인도가 반정부 시위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델리, 뭄바이, 콜카타 등 주요 도시에서 인도 정부의 새 시민권법에 반대하는 학생 및 시민들의 시위가 잇따랐는데요.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지금까지 6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인도 언론은 전했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위의 발단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권법 개정안입니다.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2015년 이전에 인도로 건너온 불법 이민자들에게 인도 시민권을 발급해준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문제는 이 법이 힌두교,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슬람교 신자는 쏙 빼놓았다는 겁니다. 인도 정부는 개정 시민권법 대상이 이미 이슬람교 절대 다수 국가 출신인 만큼 이슬람 신자 즉 무슬림에게는 인도 시민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무슬림들은 이 법안이 의도적인 무슬림 차별이라고 반발했는데요. 모디 총리가 힌두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슬림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얀마에서 인종 청소를 피해 인도로 넘어온 이슬람교 로힝야족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जो बर्मा से आए हैं, श्रीलंका से मुसलमान आए हैं, चीन से आए हैं, वहाँ भी तो मुसलमानों को सताया गया है। तो आखिर किस आधार पे ये सरकार उन मुसलमानों को भी इस बिल से बाहर रखी गई है? 인도의 이슬람교도는 전체의 15%로 소수지만 인도 자체가 워낙 큰 나라라 15%만 해도 약 1억 9,5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인도는 지구상에서 무슬림 인구가 3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동부 아쌈주에서는 종교에 관계없이 대다수 주민들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발효되면 가난한 방글라데시의 힌두교인들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경을 넘어와 원주민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मायने ये है कि हम लोग के आसाम में बहुत सारे समस्या है, बहुत सारे प्रॉब्लम्स है। तो इन प्रॉब्लम्स को सॉल्व करें और जो विदेशी लोग हैं, जो इलीगल विदेशी हैं, उन लोगों को स्थान न दे, आसाम में स्थान न दे, हम लोग नहीं चाहते। 15일 수도 뉴델리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는 경찰이 무슬림 대학생들의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1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는데도 모디 총리는 이번 법안은 인도 국민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인도 외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만 언급할 뿐입니다. 모디 총리는 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걸까요? 이는 약 10억 명에 이르는 다수 힌두교 표심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이면서 동시에 모디 본인이 갖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모디 총리와 집권 인도 국민당은 야당 시절부터 이슬람교 등 외래 종교를 배척하고 힌두 민족주의 국가 건설을 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부의 분위기는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모디 정부는 지난 8월 무슬림이 다수인 잠무 카슈미르 지역이 65년간 누려온 특별 자치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가 하면 모디 집권으로 힘을 얻은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힌두교가 신성시하는 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무슬림이 운영하는 소 도축장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 대법원은 지난 11월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 분쟁 대상이었던 종교 유적지의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힌두교 측에 내줬습니다. फैसला आने के बाद जिस प्रकार हर वर्ग ने, हर समुदाय ने, हर पंथ के लोगों ने, पूरे देश ने 일부 극단 힌두주의자들은 이슬람 무굴 제국이 세운 타지마할까지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모디 총리는 7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들이 외세에 의해 핍박받아왔다고 믿는 인도 힌두교 세력의 탄탄한 지지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16세기부터 300년 넘게 인도를 통치한 무굴 제국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힌두교를 박해했는데요.
이때 쌓인 반감이 영국 식민 통치 시기까지 이어져 독립 후 결국 힌두교가 다수인 인도와 이슬람교가 다수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3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초대 총리 네루를 비롯한 역대 인도 지도자들은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 인도의 분열을 가장 우려해 인도를 철저한 세속주의 국가로 만들었지만 수십 년간 세력을 키워온 힌두 민족주의가 모디 총리 취임을 계기로 만개한 것입니다. सरकार ने संविधान पे हमला किया है, बच्चों पे हमला किया है, विश्वविद्यालय के अंदर घुस के हमला किया है। तो हम संविधान के लिए लड़ेंगे, हमने बार-बार कहा है इस सरकार के खिलाफ लड़ेंगे। 미국에서도 인도의 지나친 우경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미국 연방정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인도가 시민권법 개정안을 최종 위반할 경우 인도에 대한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뉴욕타임스는 하나의 종교만 득세하는 인도는 파키스탄처럼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죠. 모디 총리가 과연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처럼 스트롱맨의 길을 걸을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는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